안녕하세요. 야, 더드림TV입니다. 예전에 저한테 친구가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 이제 40대 넘어가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본인이 내시경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걸로 그냥 실비보험 청구가 되냐, 네. 그래서 받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네. 받을 수 있나요? 건강검진은 이제 질병으로 인한 검사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받은 검사이기 때문에 이게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어서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검진했다고 또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검진하던 중에 이상이 생겨서 조직검사나 추가적인 진료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권유해서 치료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상 의사가 이제 오더를 내가지고 그렇죠. 추가적인 처치나 네. 투약이나 이런 처방들을 내렸을 때 그때는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했어도 의사의 오더가 있었으니까 네. 그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에서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자주 이제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올 초인가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수면 내시경을 저는 받았었는데 네. 일어나 보니까 용종 2개를 제거했다고 그런 얘기를 아이고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용종을 제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네네. 대부분 이제 결과가 안 좋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안 좋은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맞아. 듣는 얘기들이 이제 폴립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폴립은 그 내장 기관에 있는 혹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떼어내고 나면 이게 병원에서 이제 어떤 상태인지 조직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용종이 진행되면 이제 선종을 거쳐서 이게 암이 되는데 암이랑 이제 중간 단계 선종은 저등급 이형성이랑 고등급 이형성 선종으로 나뉘는데 그 고등급 이형성 선종은 이게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선종이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제자리암 혹은 상피내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긴장하신 건 아니죠? 처음이라 좀 긴장이 됩니다. 소개가 안 됐었는데 네. 저희 더드림 TV에 신성, 초신성은 아니고 박신성 손해사정사님이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실 겁니다.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피내암이라는 게 이렇게 보험 분쟁 소재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인데 네. 혹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상피내암종은 이제 질병 코드로 D00부터 D09까지의 이제 진단을 받는 경우 이제 제자리암 진단비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 고등급 이형성증임에도 진단서에 D12, D13 양성 신생물로 이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코드가 09까지가 아니고 네. D12나 D13으로 이제 받는 경우 네, 잘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판례에서는 이게 진단서에 그 진단 코드 D12, D13보다는 조직 검사 결과지에 있는 병리 소견을 우선으로 해서 고등급 이형성 선종이라고만 이제 나와 있으면 진단서에 D12 양성 신생물인지에 이게 관계없이 제자리암 진단비를 청구해서 지급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치 소견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합니다. 아니요. 조직 검사 결과지가 네, 중요하다. 다른 경우도 병리 검사 결과하고 임상 의사의 어떤 진단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대체로는 병리 검사 소견을 근거로 임상 의사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용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저등급 이형성 네. 그리고 고등급 이형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저등급 이형성 용종은 따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수술비는 다들 가입을 하세요. 용종을 대장 내시경 하다가 떼어내셨다면 생명보험에서는 종수술비를 청구하실 수가 있고 손해보험에서는 이제 두 가지인데 종수술비를 가입하신 경우랑 질병수술비를 가입하신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그 용종의 크기에 따라서 용종 절제술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겸사로 제거하는지에 따라서도 이게
보상이 또 다른데 용종 절제술을 하셨다면 종수술비는 2종 수술비에 해당하는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병 수술비를 가입하신 경우에는 1년에 이제 동일 질병으로 한 번 이제 가입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1종, 2종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종수술비를 가입하신 경우라면 1년에 몇 번이든 네, 수술비를 종수술비는 받을 수가 있지만 네, 계속 네, 할 때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질병 수술비로 가입된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에 한해서만 네.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크기가 작아서 이제 겸자로 제거한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데 그 종수술비에는 용종 절제술을 했을 때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겸자로 제거했을 때는 종수술비가 이제 청구가 어렵고 질병 수술비는 이게 청구가 가능해요. 근데 일부 보험사에서는 겸자로 떼어낸 거는 이제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이 아니라서 면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잘 모르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관상의 이제 질병 수술비는 신체 일부를 절제하고 절단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지급한다고 이게 되기 때문에 겸자로 떼어냈든 절제술을 했던 간에 신체의 이제 일부를 절단한 행위로 보고 이거는 반드시 이게 지급해야 되는 이게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 자, 이렇게 내시경을 하신 이후에 보험금하고 뭐 용종 관련으로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그렇죠.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도 저희가 이렇게 뭐 실손 의료비나 뭐 이런 보험 분쟁과 관련해서도 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저희 영상 하단에 정보를 통해서 문의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